네. 자, 이렇게 이세돌 구단의 대국. 자, 과연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바로 한반도 북쪽에는 북한에서 이 경기를 봤을까요? 봤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 미래를 지향하는 프로기사 그리고 구글의 과학적 노력과 반대로 자, 뒷걸음치는 그 안보 상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오늘의 조선이라는 사이트가 미국의 뉴욕을 직접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오늘의 조선이라는 북한의 선전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네. 우리는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했고요. 특히 뉴욕 맨하탄을 거론했다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수소탄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실려서 네. 미국의 뉴욕 맨하탄 상공에 떨어진다면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어떤 타격을 위협한 거죠. 자,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 이제 저희 시간에 자주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자, 미국 얘기는 좀 했지만 특정 도시와 지역을 거론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협박을 해보자는 걸까요? 심리전이죠. 네. 심리전이고 미국하고 게임을 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쌍용 훈련을 통해서 두 척의 강색 36항이 없고 오늘 이번에 이제 존 스테니스 항모가 들어왔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 작전용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네. 제가 볼 때는 통상 북한이 네. 공각 협박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을 이제 공각 협박을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뉴욕 맨하탄을 이제 지칭한 것은 네. 뉴욕 시민들이 9.11 테러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당신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은 자기들이 뉴욕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 네. 한번 겁점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화라는 게요. 우리랑 북한이 생각하는 핵무기의 소형화의 개념이 좀 다른가 보죠? 네네. 이번에 무게를 얘기하지 않고 네. 10킬로톤이라고 하는 위력을 얘기했습니다. 네. 15킬로톤. 15킬로톤이면은 이게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그때 떨어졌던 원폭의 무게는 4톤 정도, 4.5톤이었습니다. 4.5킬로톤. 아니, 무게가. 무게가. 무게가 예. 4.5톤이었는데 네. 그것이 그것이 지금 현대과학으로 줄여서 한 1톤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무게를 얘기하지 않고 같은 위력을 나오는 그런 핵탄두를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네. 과연 1톤까지 줄인 건지 네. 아니면 2차 대전 때 나온 4.5톤 정도인지 네. 그게 좀 헷갈리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핏 자. 보기에는 1톤이 안 된다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시각 한미 양국 두 군은요,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동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독 뉴욕 맨하탄이라는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를 또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정책, 미국의 생각을 정부를 대신해 밝혔습니다. 듣겠습니다. Our policy,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peace regime, North Korea remains unchanged. Denuclearization is our number one priority. 자, 그러니까 북미 협정과 비핵화 같이 추진한다는 중국의 요구도 있고 미국의 구상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했죠. 비핵화가 가장 먼저다. 예. 자, 박성원 부국장. 이것 말고도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이것 말고도 북한의 핵 협상은 궁극적으로 네. 북한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북한의 정권 교체가 미국의 정책은 아니다. 즉 네. 직접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러한 거에 돌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거하고 함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네. 한반도 방어가 목적이지 협상 카드가 아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연계해서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어떤 협상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추진하겠다. 이런 마크 리포트 대사가 저런 발언한 것은 네. 자, 첫 번째 지난번에 유엔 북한 대표부에서 네. 미국에 대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제의가 있었고 미국 측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비핵화가 먼저 되면은 평화협정에 응할 용역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우리 국내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거든요. 네. 혹시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하고 협정을 논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불식시키려는 것이고 두 번째 거는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먼저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참석전한 것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 세 번째 사드죠. 사드 배치 문제는 네. 또 이것도 말이죠. 미국 군부에서 네. 이게 배치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혹시 우리 국내에서 중국과 미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네. 중국하고 협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저희로 보입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육자회담 9.19 공동 합의에 따르면은 네. 북한의 비핵화가 합의가 됐고요. 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가 합의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6나라가 합의한 거니까 미국도 지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 맺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북한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하부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정권 교체이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정확히 리포트 대사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3월 시작해서 4월 말까지 한미 양국군이 이제 합동 훈련하는데 쌍용 작전이라는 부르는 합동 상륙 작전은 딱 하루 열리는 거죠.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과연 어떤 의미의 작전인지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국군이 같이 하는 거는 연합훈련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육군과 해군이 같이 하면 합동훈련이 되고요. 네. 쌍용 훈련을 했습니다. 저기에는 한미뿐만 아니라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 육군 중에서 해병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와서 같이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돌격 상륙 장갑차들이 연막을 터뜨리면서 들어오는 거고요. 네. 저거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이라 그래서 네. 우리 배들이 적들의 지상포가 쏠 수 없는 먼 거리, 즉 수평선 너머에서 네. 항공기를 타고 해병대, 보병대원들이 날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기를 타고 와서 공중에서 낙하산을 잡고 떨어져서 적 후방을 차단하고 난 다음에 네. 앞에서 오는 해안에서 오는 돌격 상륙장차와 더불어 양쪽에서 쳐갖고 괴멸시키는 작전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존 스탠리스 항공모함인데 부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거는 이제 별도 작전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네. 해병대가 이제 작전을 할 때 항공모함이 와가지고 F-18 해병대의 전투기로 적진을 포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해군 항공대가 와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합훈련 하고 있는데요. 자, 저게 모든 것이, 이번에 나온 것이 저렇게 상륙작전하는 것이 평양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네. 요즘은 의지의 표현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한테는 2개의 전쟁을 하도록 강요를 해버리는데, 네. 휴전선에서 전쟁이 붙었을 때 또 하나의 제2전선을 북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전선을 만드는 건데, 6.25 전쟁 때 보게 되면은 서울에 가까운 인천에 상륙함으로 해서 전쟁을 확 바꿨거든요. 네. 같은 개념으로 남포나 대동강 하구에 들어가서 굉장히 짧은 거리로 평양을 들어가면은 네. 뱀을 잡을 때 뱀 머리를 잡으면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런 작전 개념으로 저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양 진격, 상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작하니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말폭탄을 쏘았는데 과연 서울 해방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과연 이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쌍용 훈련에 투입된 적 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타격 작전 수행회로 이행할 것이다.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 괴뢰군의 자멸적인 평양 진격 훈련에 선제적인 서울 해방 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네, 조선인민국 총참모부의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는 걸 유독 강조했는데 어떤 곳입니까? 총참모부는 우리로 치면 합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병력을 움직여서 네.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서울 해방작전 네, 이런 네.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25 때 네. 인민군 3사단, 4사단, 그 다음에 문산으로 내려온 6사단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 3개 부대와 105 유경수 탱크 여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했는데 그게 서울 해방 작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저기에 추가되는 작전 개념이 네. 그 서해에 있는 저들의 해방 해군을 해병대인 육전대인가요? 네. 그걸 태운
배들을 인천 부근으로 초고속으로 보내서 상륙시킨 다음에 인천을 때리면 우리 옆구리가 좀 흔들하게 되죠. 그래서 가드를 내릴 때 아마 전방에 있는 4군단과 2군단에 있는 부대들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겠다. 그게 아마 저들이 얘기하는 서울 해방작전의 큰 개요일 겁니다. 자, 우리가 질세 없다. 결국 너희도 한번 걱정해봐라. 이런 취지로 저렇게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서울 해방작전이라는 것을 총참모부 성명으로 내놨는데요. 네, 그걸 보면 말이죠. 네. 원래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우리 부산까지 점령하겠다는 이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평양 탈환 작전을 이제 자꾸 이제 시행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그렇게 서울 해방 작전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원래 굉장히 평화애호적인데 네. 니들이 우리를 건드니까 네. 우리도 서울 해방 작전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하. 북한이 원래 서울을 공격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공격할 그 작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방어 작전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쭉 해왔는데 북한이 전혀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저렇게 보시는 장면처럼 이제 저희가 쌍용 훈련, 쌍용 작전을 이제 한미 연합으로 펼치고 있는데 저런 장면 때문에 내놓은 것입니다만 어쨌건 서울 해방 작전 이런 게 듣기는 좀 불편하네요. 불편한 게 아니라 북한도 총참모부가 이상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 사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네. 시간, 장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김정은이 어디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가 하면은 철봉각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철봉각. 네. 그 평양에 있는 국사봉 밑에 있는 바위산 밑에 있는 지하 요새인데요. 한 600m 바위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네. 전쟁 지휘소인데 그게 이제 몇 명의 탈북자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숨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짜고 있는 여러 가지 작전 계획 중에 하나가 저런 개념입니다. 저것이 이제 남조선 해방 전략의 전 작전의 기본 계획인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이렇게 한미 간이 연합훈련하게 되면은 김정은 또 선대 김정일도 그랬지만 자신의 행적을 싹 감추고 조용히 있었잖아요. 미디어 등장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유독 사전이 나오면서 공세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다면 뭘 꼽아야 될까요? 네, 차이가 있다면 이제 현재 원래 김정일 때나 김정은 때나 자기 행적을 숨기는 건 기본인데 네. 숨어서 가지고도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네.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한테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당대회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북한이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자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통치권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자리인데 네. 현재 북한이 뭐 70일 전투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앞으로 뭐 유엔 제재 때문에 별로 없을 걸 예상을 하고 네. 일단 미국과 한국이 북침 전쟁을 하는데 내가 그걸 막아줬으니까 내가 통치권자로서 자격이 되는 거다. 네. 라는 것을 이제 강변하려고 이렇게 자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정은 편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00m 바위산 밑에 있다 결국 벙커 버스터나 이런 거 피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한 가운데 좀 숨어 지내는 개념일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근데 지금 북한이 이제 거기도 군사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존 스테니스 항모가 왔다고 해서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게 자체의 공군, 그 정도의 공군구면은 우리도 몇 개를 갖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데 네. 이번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이 세 대를 지역을 밝히지 않고 동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추측건 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토는 괌이니까 괌의 핸더슨 기지에 배치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서 출격을 해서 날라올 겁니다. 네. 거기에 실리는 벙커 버스터 중에 MO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Massive Ordnance, Ordnance는 폭약이죠. 네. 그다음에 Penetrate, 아주 거대한 관통탄인데 그거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떨어뜨리면은 네. 가속도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게로 6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탄약이 터집니다. 터지면은 지하 동굴에서 빠져나갈 폭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다 터지죠. 그래서 그런 B2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심리전으로 저렇게 대응하지 않나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김정은의 동정 대체로 사진인데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점 좀 김정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단초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과 안보 상황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은 편집위원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